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래 에너지움 꿈나무 에너지스쿨에서 기후환경을 살리는 청정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오덕 시민기자입니다. 미래 에너지움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에너지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열판을 이용해가지고 햇빛 빛에너지를 받아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쓰는 거.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 뭐 많이 봐요? 그렇죠. TV 보는 거요. 세탁기 돌려요. 또 청소기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곳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기의 소중함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람 손으로 다 짰단 말이야. 전기가 있으니까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옷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록달록한 옷들을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기 절약을 위한 생활 속 다양한 방법도 알아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낮에는 되도록이면 햇빛을 쓰지 않는 플러그는 어떻게 한다? 뽑아준다. 결정 모드를 이용해서 에어컨 온도를 몇 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좋다? 26도. 또한 밤에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LED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학생들은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잘 만들었고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LED 등을 만들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장래 희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림은 쉬웠는데 LED 등 그거 다 풀 때 힘들었어요. 석탄이랑 가스 그런 안 좋은 물질 때문에 지구가 온실가스 때문에 다 더워진다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분리수거를 잘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전기를 아껴 써요. 미래 에너지원에서 주니어 닥터들은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 배워갈 수 있도록 전시실을 돌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광 전지도 전기를 모을 때도 이렇게 태양광 판이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요? 네, 이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 다 쓰고 나서 쓰고서는 덮어두지 말고 이렇게 잘 놓고 이거 친구들 눈에 비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 장난치지 말고 실제 이거 만지면 뜨거우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태양광 이런 장난감들에만 비추도록 할게요. 앞으로 미래를 여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태양광 에너지에 관해 자세한 설명도 들으면서 지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학생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주니어 닥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가꿔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승수 시민기자입니다. 다가온 햇살을 받으며 희귀종과 멸종위기 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연기념물센터 옆 숲속에서 학생들은 숨겨진 천연기념물 찾기로 바닷가에 주로 살고 풍선 모양, 구슬 모양의 모감주 나무와 선비의 상징 100일 동안 피는 붉은 꽃과 매끈매끈한 줄기를 가진 나무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산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살고 난쟁이 식물이며 누워 자라는 능향나무, 울릉도에만 서식하고 바위나 절벽 위에 살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섬계 야광나무 설명도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부채 모양의 잎사귀의 미선나무와 제주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우산 모양의
문주란을 보고 들으면서 학생들은 이 식물과 나무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은 살아가면서 식물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변에 동물들, 식물들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들도 이제 살 수 없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식물이나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까지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일찍 내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있고 그 식물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크면서 그 식물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학생들은 직접 보고 온 나무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았던 나무들에 대한 식물 표본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미리 잘 말려진 식물 표본을 종이 위에 접힌 부분을 잘 펴고 선생님의 설명과 도움으로 표본을 풀러붙이고 식물의 이름, 채집 장소 등을 알 수 있는 라벨도 붙였습니다. 식물에 관심이 많았고 나무를 직접 보고 표본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물에 관심도 많고 학교에서 식물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식물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하는 그런 정말 큰 거시적인 흐름에서 식물들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또는 우리나라 어딘가에 어떤 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그 식물들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겠구나,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고. 멸종 위기 식물을 보고 표본도 만들면서 학생들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보호되어야 하는 나무들을 알 수 있었고 사람은 나무와 식물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임송수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는 제322차 안전점검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이 소식은 윤영순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안전점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4일이면 언제나 안전점검 캠페인이 있으며 대전 중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한 대전입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저는 대전 중구에서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자율방재단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4일 날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는 태풍이라든가 화재, 수해 지역 이런 데 가서 재난봉사 있을 때 유사시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지금 현재 한 30여 명 이상이 저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 캠페인 할 때 저희가 나눠주는 이런 책자 같은 것도 좀 받아주시고 하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네, 모두 안전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중구 자율방재단 부단장 박준광입니다. 매월 4일날 안전점검 날이라면서 항상 여기 지하상가 또 보문장님한테 또 물가 같은 데 다니면서 안전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대전 시민 안전보험은 대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직접 개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시민은 보험료 부담 없이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민 모두 안전하고 자율방재단이 있어 더욱 안전한 대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방재단 오우순입니다. 오늘은 지하상가에서 안전점검 우리가 전기 같은 거 다 잘
박스하고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이 홍보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단 식구들하고 같이 지금 이 지하상가를 돌면서 안전점검을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홍보차 나왔습니다. 전기 안전, 가스 안전, 건물 안전, 소방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 유효기간, 대피 공간 주변도 알아두어야 하고 냉장고 전기 제품, 전원 자동 차단용 콘센트 사용, 무더운 불볕 더위, 여름에는 각 가정, 즉 우리 집은 안전한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무더운 여름에도 안전한 생활과 산과 물에서도 안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심양 박승무 화백은 6.25 전쟁 이후 대전에 정착해 활동한 우리나라 근대 6대 화가 중 한 분인데요. 설경으로 유명한 심양 선생의 추모전이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박인숙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6대 화가로 손꼽히는 심양 박승무 화백은 눈 덮인 겨울 산수화로 유명한 설경 화가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선 서울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고 6.25 후 줄곧 대전에서 활동하다가 1980년에 작고한 이 고장의 한국 화가입니다. 대전에서는 심양 선생을 기리는 심양 선양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많은 회원들은 선생의 탄신 130주년을 맞아 심양 맥전이라는 추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심양 선생의 모든 것들이 서울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았는데 심양 선생님이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로 갔다가 생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14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심양 선생님 작품, 또 심양 선생님 미술상을 수상한 분들, 또 회원들 한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꼭 심양 선생님을 추모하고 심양 선생님의 여러 가지 정신을 이어받자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 도시를 살아가는 정신으로 키우고 또 이 도시가 문화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자 막간을 이용해서 국악인 한 분이 장구를 치고 신맥 회원인 미술가의 춤사위가 분위기를 돋궜습니다. 심양 선생은 전통적인 산수화로 우리 생활 주변의 풍경을 주로 그렸는데 특히 눈 덮인 초가마을의 포근한 겨울을 많이 그렸습니다. 거기엔 등굽은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설경들은 삶에 지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심양 선생님이 굉장히 순수하고 차분하고 꼼꼼하신 그런 화풍인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정이 굉장히 강하고 곧고 그림에도 그런 구석이 살아있죠. 심양 선생은 일찍이 초대 작가로 선정되었으나 국전의 문제점을 들어 한 번도 출품하지 않은 강직한 성품이었습니다. 말년에는 대전에 살면서 서울의 화단과 교류도 없이 초야에 묻힌 야인 화가로 작품 활동을 했고 수상이나 어떤 명예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이 역사를 기리고 그 예술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행운이고 뜻이 깊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의 많은 작품과 함께 고결한 예술가의 정신이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공주 한국자연사박물관에서는 고생대부터 중생대,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화석들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역사를 알아갈 수도 있는데요. 이곳을 임승수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자연사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주니어 닥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둘러앉아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생대와 중생대, 신생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질문도 하면서 진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생대 대표적인 바다 생물 세 쪽이어서 삼엽충. 생각나지? 전 지구에 살았어. 전 세계 어디에나 이 삼엽충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었겠지. 기후 변화에 적응을 못해갖고 사라진. 중생대의 대표가 뭐지? 주라기. 그리고 바다 생물 중에 우리가 오징어 낙지의 조상쯤 되는 암모나이트. 공룡이 사라지면서 지구와 충돌한 위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학생들의 눈망울은 더 초롱해졌고 기후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100만 년, 200만 년 사이에 이런 멸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기후 변화예요. 그렇죠? 현재 보니까 한 1도쯤 가장 큰 이 주범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또한 지구의 보물을 찾아서 5억 년 전 고생대 양치식물 화석과 중생대 암모나이트 화석, 신생대 상어 이빨과 속시 식물의 화석을 붙여보면서 지구의 역사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여기 와서 그런 걸 배우게 되어서 되게 좋았고 신기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생물이 거쳐온 단계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과 그동안 살아온 생물들 그리고 멸종과 미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아직 탐색하는 중입니다. 특히 공룡시대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기후까지 변화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룡을 좋아했는데 공룡시대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공룡시대가 지나면서 기후위기를 알고 실천하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공룡 좋아했었어요. 일회용 쓰레기를 안 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재활용이랑 재사용도 많이 할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요즘 배우고 있는데 재밌어서 클라이밍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은 미래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와 자연과학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호기심, 탐구심, 상상력을 넣어주는 그런 좋은 자연과학 대중화의 산실이 되고 주니어 닥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 자연과학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각의 지금 학년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연사박물관에서 주니어 닥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일반인들이 지구의 역사를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전시물을 통해 지식도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쪽방촌, 이들을 위해 선풍기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전갑철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예년에 비해 폭염으로 시민들이 여름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중에도 대전시 동구 정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쪽방 대부분이 면적이 협소하고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면 움직이기도 숨쉬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조차 부족하여
차라리 집 밖으로 나와 그늘에서 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온열 질환 등 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절한 대책과 주변의 따뜻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쪽방촌 시민들을 위한 선풍기 나눔 행사를 가졌는데요. 김출곤 지부장 등 관계 직원들은 쪽방촌 상담소를 운영하는 베델의 집을 방문하여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한 선풍기 180대를 후원했습니다. 아울러 연금공단 직원과 상록봉사단은 쪽방촌을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곰팡이가 냄새가 썩었어. 근데 여기 또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나 몰라 아침나게. 아, 동쪽인가 보네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더운지. 좀 시원하게 쓰세요. 네, 고마워요. 여름 잘 나가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오겠습니다. 네. 건강 잘 찾으시고요. 네. 사실은 좀 쪽방에 있는 분들에게 여름은 참 견디기 힘든 계절이거든요. 대부분 그 집들이 창문도 없고 또 단열이 안 돼서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내야 되는데 우리 연금관리공단이 이렇게 선풍기를 후원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이 여름이 지옥이 아닌 천국과 같은 조금은 좀 숨통이 돌아가는 그런 여름이 될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폭염으로 힘드실 텐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해드린 선풍기를 잘 사용하시어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록자원봉사단에서는 앞으로 지역 상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올해 7월 6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실행 의제인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 쪽방촌 선풍기 나눔 행사장에서 대전 CN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